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지 다자회 담당도 있고 수행원 거기 안에 수행원 대기실이라든지 의무실, 경호 대기실 뭐 이런 회의 시설에 대한 이런 기획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기타 회의 시설이라고 그래서 꼭 컨벤션 센터나 누리마루 외에 호텔에 41개소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엑스트라 어떤 회의 시설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보면 꼭 굳이 컨벤션 센터 아니더라도 호텔 안에 있는 거다. 파라다이스 호텔, 웨스틴 호텔, 이런 그랜드 볼룸이나 이런 곳에서 다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이 있거든요. 호텔에서 이 정상회의를 하면 호텔 쪽에선 정말 좋겠죠. 어, 그렇게 했고, 또 그런 어떤 시설에 관한 거 밑에 경관이 수려하고 풍부한 숙박시설이라고 그래서 정상회의에서 당시에 제안한 어떤 수준 정도의 객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객실이 있었는데 그 객실을 만족할 만큼의 숙박업소가 있는 거죠. 그래도 최소 5만 객실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전역에 2,529개의 숙박업소가 있었고, 또 52,598개의 객실이 운영 중이라는 거를 은연 중에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고급 호텔, 비즈니스 호텔 포함해서 호텔은 당시에 약 10,000명밖에 수용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 어떤 거의 한 4만 개 정도 넘는 4만 3천 개 정도 되는 객실은 어떤 그런 뭐 모텔, 이렇게 기타 숙박업소들을 모두 포함한 것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발견해낸 그런 숙박시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면 호텔 존 있죠. 31페이지에 또 참고를 하게 되면 호텔 존 내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디로 회의를 하던 간에 모두 20분 내에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서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숙박업소가 거의 뭐 43,000실 정도를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가 32페이지거든요. 밑에 보면 관광 호텔, 일반 호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숙박 호텔 부분을 가장 많이 해놨죠. 그리고 밑에는 소요 시간에 따른 호텔 분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 호텔을 선택하던지 간에 미리 사전에 아마 인스펙션은 나올 테지만 이런 걸 보고 대통령 동선이나 시간 등을 대략적으로 짭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를 이렇게 솔팅해 내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든 호텔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숙박 배정도 해야 됩니다. 숙박 배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차등가자 추정 인원이 2만 명이면 정부 대표당 4,000명, 기업인 1,000명, 언론 기자단 3,500명, 뭐 기타 11,500명, 2만 명에 대해서 총 객실을 어떻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대표단이 한 4,000명 정도면 우리가 이쪽으로 총 3,000실 정도를 배정을 하겠다. 기업들한테는 1,000실 정도를 배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급별 호텔 객실 수요 추정이라고 36페이지에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배정 기준도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룹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숙박시설의 배정 기준은 우리 기준안은 이렇게 마련했다. 정부 대표단과 경제에 가장 중요했던 정부 대표단과 기업인은 특급 호텔에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 대표단과 기업인의 특급 호텔이 증가할 경우에 비즈니스 호텔 및 콘도 객실도 배정을 하겠다. 하지만 경호 요원이나 기자단은 사실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인발부 되어 있진 않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있는 숙박시설 배정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경호원하고 기자단은 아무래도 사실 그렇죠. 이제 대표단과 같이 경호를 하고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기타 대표단이나 기업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어쨌든 숙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숙박시설 배정 계획에 총괄적으로 이런 밑에 표가 나와야 됩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뭐 40페이지
어떻게 이렇게 뭐 나라별로 되어 있다 이런 통계도 보여줘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몇 명 정도가 참가할 거고 거기에 대한 숙박 개선은 이렇다라고 정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주최 측과 같이 상의를 합니다. 주최 측이랑. 주최국은 우리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나라 개최하는 그 나라에서 그 해의 의장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의장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장국에서 정해주는 어떤 기준안이 있으면 우리는 금융위원이었거든요. 금융위원회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걸 써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정상용 특급 호텔 현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대통령들의 경호가 엄청 중요하고 그만큼 격이 있는 호텔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호텔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텔이 좋으니까 너희가 안심하고 우리한테 회의를 해도 돼 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죠. 더 밑에 내려가면 당위성 부분에서 또 보면 접근성 부분이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고 나와 있죠. 주요 특징을 요약을 해놨는데 세계 24개의 주요 도시 직항로 개설과 국내선과 이동 연결한 이동 편리성,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 부산, 그리고 미넨에서 우리 부산, 그리고 G20 국가 접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 747기는 진짜 규모가 크거든요. 그게 이착륙이 가능하고 일반 및 군용 주기장, 흔히 말하는 군용 어떤 비행기가 뜨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군용 비행장을 활용해서 정상인들의 입출국 시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예요. 일반 비행장을 원래 전용 비행기를 다 타고 오거든요. 정상들은. 근데 이제 일반 비행기들이랑 같이 합치면 테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오는 시간도 다 다르고 위치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출국 시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걸로 이런 부분을 좀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도표를 통해서 나라들이 어떻게 쉽게 뭐 직항들이 표현되고 있는가를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저기 아프리카까지도 아프리카까지도 다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있죠. 대륙별로. 그리고 밑에는 바로 접근성 편리한 거를 볼 때 항공편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와 있어요. 항공편에 대한 게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공항시설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공항시설이 끝나면 뭐가 나와야겠어요, 여러분? 바로 육로가 나와야겠죠. 육로. 그쵸? 그래서 바로 철도가 나오게 됩니다. 철도는 우리 경부고속 철도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KTX, 지금은 SRT가 있지만 당시에는 KTX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상 기후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한 도시 접근성으로 부산은 지역 여건상 다른 섬 지역처럼 고립될 우려가 없어요. 그리고 안개 폭설 등 기상악화 발생 시 육상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우리 부산처럼 날씨가 좋은 곳이 전 세계에서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더워도 그렇게 덥지 않고 덥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도시가 나라별로 많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재해나 기후 때문에 비행기가 잘 못 뜨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못 떴을 때 대해서 다른 데 이동하게 될 때 철도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활한 교통과 최상의 경호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김해공항에서 밑에 교통여건 특징에 김해공항에서 해운대까지 20분인데 백스코에서 해운대 특급호텔까지 5분 정도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또 제20청 상해의 전용 노선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 있죠. 경찰관인데 오토바이 탔던 의장 경찰들이 같이 경호를 하고 뒤에는 스왓도 같이 따라다니는 그렇게 해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이런 최상의 경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해운대 간 교통 이동 여건을 밑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김해공항에서 해운대까지 VIP를 위한 단일 노선을 구축을 해서 이제 공항로 확장 공사라든지 교통 정체가 되는 부분에서는 승용차 2부제로 시행을 해서 감안해서 차량 수를 줄이고 전용 도로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통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기점으로 기획5강으로 기점으로 각자 몇 분 정도 걸리는지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은 회의장하고 숙소 간 교통 여건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표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교통 대책이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66페이지 바로 내려가 보면 교통 대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통 대책에서는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백스코하고 숙소 이동간이 20분 이내고 특급 호텔 밀집 지역인 해운대와 소요 시간은 불과 5분이다. 그래서 거리가 몇 킬로 정도가 나와 있는 걸 보여주고, 또 서면하고 우리는 백스코에서 서면 롯데가 멀다 생각하잖아요. 15km. 근데 해외에서는 이 15km가 진짜 사실 우스운 거리거든요. 되게 가까운 거리예요. 하여튼 뭐 마트가 보통 자기 가고 싶은 마트가 15km 이상 후에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흔히 말하는 뭐 좀 가면 그리고 백스코하고 해운대 호텔 가는 별도의 전용도로 확보하겠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정 너무 바빠서 안 되면 우리가 요트로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있다라고 했고, 더군다나 피서철이 아닌 11월에 회의 개최를 하게 되면서 교통량이 좀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당위성으로 넣어놨고, 그리고 이런 교통에 대한 내용들도 얼마나 우리가 교통이 우수한 인프라고 너희들을 어떻게 뭐 수송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완벽한 경호 및 경비 여건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나왔던 것 중에 재밌는 이론 하나는, 동백섬 아까 누리마루 게이트하우스에서 했을 때는 사실 그게 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장소로는 가장 훌륭하다. 그리고 아예 만약에 거기에 들어오는 길이 하나거든요. 거기를 다 막고 진짜 경찰 배치를 많이 해서 우리가 이런 섬 부분에 대한 경호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답신이 왔어요. 물론 그런 부분 되게 훌륭하고 좋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섬에서 공격당하거나 테러 당하게 됐을 때 쉽게 해상로나 아니면 육로로 빠질 수 있는 곳이 없냐. 그랬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시에. 왜냐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가두게 되면 그만큼 갇히게 되니까 우리도 갇히고 저쪽도 갇히기 때문에 손해는 우리 쪽이 되게 크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경호, 경비 여건, 그리고 안전대책이나 경호대책에 대해서 이런 거 설명을 해놨습니다. 단계별로. 경비대책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73페이지도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주요 호텔의 경호하고 경비 여건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해운대 경찰서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전 유지에 경비인원이랑 이런 인력 리소스에 관한 HR에 관한 내용들이 모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들을 사실은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했다면 다음은 79페이지에 보면 역사, 문화, 산업이 함께하는 도시 G20 정상회의 기념문화 예술행사 개최. G20 정상회의 전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이스 또는 전시회 또는 문화행사 하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연계 행사는 섬유 패션 전시회, 당시에는 프레타 포르테라고 해서 패션쇼를 부산에서 했었거든요. 진짜 오리지널. 그 다음에 국제 신발 피혁 전시회. 지금도 우리나라는 우리 부산은 많이 사라졌지만, 사실 나이키 미창이랑 에어 이런 거를 우리 부산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그래서 부산 국제 신발 피혁 전시회가 있고, 부산 불꽃 축제가 있고, 부산 국제영화제, 자갈치 문화공동축제, 이런 정상회의 문화예술 전체를 만약에 국제회의 G20을 한다면 이런 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겠다. 그런 어떤 베뉴나 여러 가지 접근성,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다음은
부산이 어떤 행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방금도 했듯이 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속 편집이 되다 보니까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결코 이게 영상 찍고 편집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뭐 배워가는 중이지만 너무 힘듭니다. 먼저 77페이지 79페이지 보게 되면 역사, 문화, 산업이 함께하는 도시 G20 정상회의 기념문화예술 행사 개최, 그리고 G20 정상회의 전후에 문화예술 행사를 어떤 행사가 있고, 그리고 정상회의 기간 중에 문화예술 행사를 어떻게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사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세계 정상들은 각국의 도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어떤 많은 것들이 충족되게 되면 예술과 역사, 이런 히스토리에 대한 것들 엄청 궁금해하고 뿌리에 대한 것들 엄청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가장 흥미있어 하는 거는 지역 주요 문화유산, 가장 한국적이고 그 나라다운 유산을, 보통을 문화유산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수려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 대한팔경 해운대, 한려해상공원 온천, 그리고 뭐 선사시대 가야문화, 인근의 신라문화, 그리고 다양한 축제, 국제영화제나 불꽃축제, 바다축제, 비엔날레, 이런 것들이 부산에 열리고 있고, 그리고 한국 최대의 상업기지인 동남권에 다양한 산업시설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산업시설을 왜 보여주겠어요?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정상들이랑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한번 체크를 하려고 보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설명이, 이건 굉장히 사진을 잘 써야 되고 굉장히 좋은 사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퀄리티의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산에는 유엔 기념공원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기념공원 또 이렇게 있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는 경주와의 거리 있죠. 이 굉장히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부산에 살게 됐을 때는 인근 거점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더 구경할 수 있도록 투어 행사를 마련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부산에 여러분들이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범어사 등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어쨌든 뭐 대사찰이니까 외국인들이 보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외국 친구들이 와서도 사실 보여주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좋을 건 줄 알았어요. 뭔가 뭐 되게 빛나는 것들,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시끄러운 것들, 펍 이런 것들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여행을 해보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애들도.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전통 문화를 원형대로 보존한 동네 야류, 수용 야류 이런 것들도 행사를 많이 한다. 어,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국제 행사와 다양한 지역 축제가 있는 축제 관광 도시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행사 축제나 이런 것들로 규모가 있는 도시라는 거를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브랜딩을 하고, 브랜딩 이 밑에 거를 계속 보시면 86페이지도 보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은 이미 국제도시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 너희가 봤을 때 전혀 행사에 있을 때 어려움이 없다는 걸 은근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경제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동남권에 있는 어떤 산업 시찰지를 통해서 한국의 기간 산업인 해운 항만시설,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경제도시로서의, 우리 부산이 경제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고 너희와 연계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또 부산에는 르노삼성, 또 현대중공업 같은 제조시설 기반에 되는 어떤 뭐 선박 제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제조라든지 어떤 제조 기반의 산업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외에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로 테마 관광이 가능한 도시라고 포지셔닝을 하고, 그 외에 먹거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면서 지금 부산이 얼마나 관광하기 좋은 도시고, 너희가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놀러와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있어. 그리고 너희가 체험하고 배워갈 것들이 너희 있으니 한번 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1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광안대교, 그리고
외국인들이 재밌어하는 템플스테이와 김치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주요 관광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를 제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코스 두 개로 먼저 일일 투어와 그리고 역사 탐방 뭐 각자 이게 데일리 투어거든요. 그래서 방문 장소를 보면 관광 프로그램도 짜줘야 되는데 해동연공사, 누리마루, 뭐 유엔기념공원,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태종대 이렇게만 다 돌면 하루 다 씁니다. 싹 다 써요. 그리고 문화유산 역사탐방 투어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동반인 체험 프로그램에 뭐 장안여에서 도자기를 빚고 체험하는 거, 그리고 뭐 다도박물관에서 뭐 다도컵을 만들어서 종턴 다도도 배우고 가는 이런 것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동남권역 관광 프로그램 산업시찰이 두 개 코스로 있는데 동남권역 관광 프로그램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사실 동남권역이라고 하면 경주도 포함이거든요. 그런 경주 굉장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적인 경주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오는 그런 코스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또 산업시찰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르노 삼선이랑 녹산공단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부산 신항만 그리고 울산 현대자동차 포항제조소 등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방문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외에 틈새 관광이라고 있거든요. 시간이 틈새 관광은 뭐냐면 95페이지 보면 틈새 그 진짜 짧은 시간 한 2시간, 1시간 반 났을 때 언제든지 여행할 수 있는 것들을 틈새 관광이라고 하는데 그때 시티 투어 버스나 틈새 관광 택시를 이용해서 한 2시간 정도 놀다 가는 거예요. 그쵸. 놀다가 다시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걸 하는 게 틈새 관광이거든요. 이게 은근 흔히 말하는 재밌습니다. 중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공강 2~3시간 있으면 나와서 게임방에 가는 거 좋죠. 아니면 뭐 다른 데 카페를 가거나 인근에 가거나 그러다가 2시간 놀다가 많이 다른 수업까지도 빼먹기도 하죠. 그것처럼 재미가 굉장히 있는 쪽이라서 틈새 관광도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제안은 하지만 너희 불안하지? 99페이지 보면 너희 불안하지 않아? 근데 괜찮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제행사, 특히 우리 부산은 국제행사 운영 능력을 검증받은 도시야.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우리의 레퍼런스를 보여줍니다. 국제회의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에이펙 정상회의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모토쇼, 그리고 해양대전, 아시안게임, 이 모든 글로벌 행사들도 우리가 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국제회의, 그리고 국제행사로서 너희가 어떤 행사를 흔히 말하는 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정상회의 뿐만이 아니라 ITS 세계대회라든지 아니면 국제 라이언스 클럽 세계대회,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굵직한 행사들도 되기 때문에 정상회의도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다 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사들을 개최를 했는지에 대해서 OECD 세계포럼, 정상회의 등등 아시안 경기대회 이런 국제 행사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행사 전문 인적, 물적 자원이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국제 행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어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외국 매너를 가진 소양을 가진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국제 행사 개최로 우수한 지원이나 인력 업체 확보를 위해서 뭐 물론 페이를 받는 어떤 요원들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나 행사 요원 그리고 기타 지원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원봉사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0 정상회의 기간에는 전문 자원봉사장을 미리 뽑아서 운영하고 트레이닝해서 이런 곳에 배치를 해서 직접 국제회의를 참여해서 겪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향후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약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당 운영을 사실 했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자원봉사를 기용을 한 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밑에는 행사 전문 일정 물적 자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원 체계 구축을 한번 보면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총괄이라 그래서 전담 기구 그리고 성공적 개최 준비, 준비단 지원 정상회의 참가자에서 여기에서 부르는 전담 기구 구성해서 우리가 성공 개최를 하기 위해서 도로나 항공 왕진 정비를 깨끗이 하고 행사장도 완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G20 준비단 지원은 준비단 사무실도 지원해주고 운영 숙소 지원도 해주고 콘도 그리고 업무성을 수행을 위해서 행정 사무기관 다 주겠다. 그리고 부산시 직원을 파견 조치해서 부산시 직원이 적거든요. 그때 당시에 부산시 직원 파견 조치를 하겠다. 문화 프로그램들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정상회의 참가자에게 행사장 무료 셔틀 운영해주고 그리고 무료 동남권 무료 관광 투어 그리고 리셉션 어저께 우리가 리셉션 했었죠. 환영 리셉션 초청해서 그냥 같이 즐기겠다. 그리고 기념품 가이드북 출판물 통해서 무료 제공하겠다. 그리고 기타 백화점 할인이나 박물관, 기타 우리가 입장할 수 있는 관광 업체들한테는 뭐 다 무료 개방하겠다.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넘어가는 거는 행사 준비와 지원기구 구성 및 지원기구가 어떻게 나와요? 몇 명으로 구성하겠다. 우리가 각 업별로 이 정상회의를 위해서 몇 개 업종별로 몇 명 정도의 태스크 포스 팀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조직을 한 40명 정도 준비하겠다라고 당시에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원기구 구성은 유관기관 대책회의 운영이라고 해서 시장, 시의회 회장, 지방경찰청장, 뭐 소방소장, 부산세관장, 공항관리공사 지사장, 뭐 관광협회 회장 이런 분들하고 이런 지원기구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하는 그 행사에 행사 준비 대책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은 뭐 겨울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기구를 구성해주고 이 준비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업무 분장의 내용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 계획들은 참 많은 지원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통해서 너희에게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서 정부에서 풀 수 있는 걸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3페이지 보면 부산 시민들도 이거 정말 염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은 어떤 캠페인 활동을 하고 유치 결의를 하고 업계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거고 손님 맞이 운동 전개로 해서 서포터즈 세계 시민 운동 전개 환영 분위기 조성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런 홍보도 우리가 많이 하겠다. 그 기타 밑에는 부산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끝으로 건의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건의문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개최를 권해드린다는 건의문을 적었습니다. 결의 안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사 자료들이 부산에서 얼마나 이 회의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걸 각종 기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자료를 다 싹 다 모아서 끝에 던져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가 좀 설명이 잘 된 건데 이런 거에 대한 한국의 과제 그리고 맨 마지막 장 보면 부산의 이점 해서 한국의 어떤 과제가 부산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유치 기획서는 당위성을 위주로 그리고 베뉴를 보여주고 당위성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 정도 되면은 기획서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G20 정상회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또 올려놓을게요. 그 유튜브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런 분위기였구나라는 거를 잘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